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만큼이나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들이 몇 명 있죠. 그런데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끌었던 인물은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른바 한동훈 신드롬이라고 할 만큼 팬덤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정부 최대 수혜자는 한동훈 장관이다. 이런 평가까지 지금 나오고 있더군요. 사실 한동훈 장관 처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이 됐을 때부터 술렁거리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어찌 보면 전 정부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검찰의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러 차례 한직을 거치다가 화력에 부활을 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과연 민주당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거기서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무너졌다면 그러면 뭐 신드롬이라고 할 것도 사라졌겠지만, 그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이모니 뭐 한국 3M이니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의 실책, 연이은 실책으로 한동훈 장관이 더 부각되는 이미지가 됐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 말이나 이런 논리 같은 것들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팬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이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 끝이 날 것인지, 혹여 차기 대선, 차차기 대선에 또 대선 주자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한동훈 장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도 나서기 전, 그러니까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 기억하시죠? 바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도 이 별의 순간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습니다. 연령으로 봐도 40대 장관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예. 나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7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국가를 경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이 가장 신선하게 보인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앞으로 법무장관 직책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국민의 눈에 비치느냐에 따라서 본인도 별의 순간을 잡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그 유명한 별의 순간, 이 말 듣기가 쉽지 않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그 대선 주자급으로 벌써 지금 평가를 하기 시작한 건가요? 네, 어쩌면 저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애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본인의 들어요. 개인적인 애정을 표력한 것이다. 그것도 있는데 한동훈 장관으로부터 자신을 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하. 뭐냐면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또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발탁해서 중용되었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죠. 한동훈 장관 또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해서 그동안 중용되었다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사실 본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권력자가 키워줘서 큰 사람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큰 사람이고, 때로는 권력자한테 들이받을 줄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러 회고록이나 멘트를 통해서 그게 강하다라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고, 네. 근데 혹시 김종인 전 위원장도 한동훈 장관도 나처럼 그럴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보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해서 젊은 날에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네,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건 과거부터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피력해왔던 부분인데, 1970년대생들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하고도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이 친한 관계고, 박 의원한테도 차차기가 아니라 차기 대선에 도전해라 이런 또 권유를 하기도 했었는데, 386 세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대의 리더십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한동훈 장관을 좀 주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평론가님이 하신 두 가지 분석 중에 두 번째 거에 한 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이요,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참모로 바로 한동훈 장관을 꼽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평가를 했을지 검사 시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것은, 제가 누굴 편을 들거나 누굴 외압을 받거나 청탁을 받거나 이런 단 한 번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한 번도 외압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셨죠? 외압은 받았지만 제가 들어준 적이 없다는 말씀.
인사청문회 때니까 검사 시절이 아니고 네. 검찰에서 막 나와서 나와서, 네. 예, 후보 시절, 장관 후보 시절의 이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모습이었는데 저 모습이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인상적으로 비춰졌던 가장 큰 이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말하는 이 제스처나 말투 이런 모양새를 보면요. 쓴소리, 직언 이런 것들을 참 잘 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진짜 대통령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뭐 한동훈 장관이 이제 과거 검찰에 있었을 때 평가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타협이나 이런 건 절대 없었다고 저도 이제 많이 들었거든요. 네. 수사를 계속 되게 잘해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외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갔다고 뭐 단적으로 조국 전 장관 수사를 그 많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진행을 해왔던 얘기들을 많이 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나중에 혹여 한동훈 장관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그동안의 세간의 평가는 한동훈 장관은 일단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 그리고 소위 말해서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그런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중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신 있고 굽히지 않는 모습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도 맞습니다. 공통점이 굉장히 많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직언을 더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또 힘들지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